매일 아침 7시 같은 시간에 일어납니다.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카페에서 같은 커피를 주문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 많으시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그 반복이 사실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 패턴이 뇌를 어떻게 고정시키는지,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기억하시나요? 어떤 길로 오셨죠? 점심은 어디서 드셨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은요? 아마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셨을 겁니다. 그제도 지난주도 지난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뇌는 하루의 전체 에너지의 약 20%를 소비합니다.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기관이 말이죠. 그래서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건 뇌 입장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어느 길로 갈까? 점심 뭐 먹지? 이 일 어떻게 처리하지? 이런 결정들을 매번 새로 내리면 뇌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뇌가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자동화입니다. 한번 효과적이었던 선택은 다음에도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생각 없이 자동으로 결정 피로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건 아주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양치하는 순서, 옷 입는 순서, 출근하는 길, 이런 것들을 매번 새로 고민한다면 아침에 집 나서기도 전에 이미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효율적인 자동화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 안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드는 게 신경회로인데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그 행동과 관련된 신경회로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마치 숲속에서 자주 다니는 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요. 처음엔 좁은 오솔길이었던 게 매일 같은 길로 다니다 보면 어느새 포장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뇌가 경험에 따라 변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신경가소성이 양날의 검이라는 겁니다. 자주 쓰는 길은 고속도로가 되지만 안 쓰는 길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엔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매일 같은 출근길만 이용하면 그 길과 연결된 신경회로는 아주 강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 새로운 선택지들과 연결된 회로는 점점 약해지는 거죠.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이면 충분해. 다른 길은 필요 없어. 그래서 새로운 길을 제안받으면 왠지 불편하고 거부감이 드는 겁니다. 뇌가 이미 그 회로를 약화시켰으니까요. 이건 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모든 게 똑같은 원리로 고정됩니다. 그럼 실제로 뇌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먼저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같은 패턴만 반복하면 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듭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요. 다음은 해마입니다. 해마는 공간 기억과 새로운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데 항상 같은 공간, 같은 동선만 반복하면 해마의 부피 자체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런던 택시 기사들을 연구한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복잡한 런던 거리를 외우고 매일 다른 경로로 운전하는 기사들은 일반인보다 해마가 컸어요. 반대로 같은 길만 다니는 버스 기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섭렵. 뇌섭렵은 변화를 감지하고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는 곳인데 자극이 없으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바뀐 스케줄에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새로운 앱이나 시스템 배우는 게 너무 귀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동선을 제안하면 거부감부터 듭니다. 원래 이렇게 하던 건데 왜 바꿔?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이게 다 뇌가 변한 거예요.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반복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치매는 기억력 문제 아닌가요? 물론 기억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보면 더 먼저,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건 인지 유연성입니다. 인지 유연성이란 뭐냐면 A라는 생각에서 B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능력, 계획이 바뀌었을 때 대처하는 능력, 한 가지 방법이 안 통할 때 다른 방법을 찾는 능력입니다.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기억합니다. 약속 시간도 기억합니다. 사람 얼굴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일을 동시에 못합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 오면 패닉에 빠집니다. 익숙한 방식 외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저 기억력은 괜찮은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억은 남아있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환 능력이 줄어드는 건 기억력 문제보다 훨씬 일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상은 매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의 연속이니까요. 회의 시간이 갑자기 바뀌고,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하고, 계획했던 식당이 문을 닫아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하고, 전환 능력이 없으면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전부 스트레스가 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 남성분이었는데 20년 동안 같은 회사, 같은 자리에서 일하셨어요. 가족분이 데리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길은 잘 아는데 대화가 안 돼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일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극도로 불안해하신대요. 내일 회의가 10시에서 11시로 바뀌었어요. 이 한마디에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또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게 불가능하대요. 전화 받으면서 메모하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 다니던 길이 막혀서 다른 길로 가야 하면 심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기억력은 정상이었습니다. 치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지 유연성 검사에서는 심각한 저하가 나왔습니다. 원인을 찾아봤더니 15년간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사셨더라고요. 같은 시간 출근, 같은 자리 점심, 같은 길 퇴근, 주말에도 거의 집에만 계시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일도 거의 없으셨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뇌가 15년 동안 한 가지 프로그램만 돌린 겁니다. 다른 프로그램은 전부 삭제됐어요. 뇌는 쓰지 않는 기능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효율성을 위해서요. 이분은 길을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길은 너무 잘 아셨어요. 하지만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뇌가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출퇴근 길이 3년 이상 거의 동일하신가요? 둘째, 점심 메뉴가 대부분 5가지 안에서만 선택되나요? 셋째, 주말에 하는 활동이 거의 비슷한가요? 넷째, 최근 1년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거의 없었나요? 다섯째,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고정 모드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 전부 해당되신다면 지금 당장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게으른 거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뇌가 적응한 겁니다. 여러분이 반복한 패턴에 맞춰서요. 뇌는 아주 정직합니다.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시키는 대로 변합니다. 매일 같은 자극만 주면 뇌는 이것만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다른 걸 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고정된 뇌는 나중에 바꾸려고 해도 쉽게 안 바뀐다는 겁니다. 신경회로가 이미 굳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뇌를 다시 깨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바꿀 필요도 없어요. 핵심은 작은 비일상의 반복입니다. 출근길을 한 블록만 바꿔보세요. 평소 먹지 않던 메뉴를 일주일에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오른손잡이라면 가끔 왼손으로 칫솔질을 해보세요. 집에 가는 길을 다르게 가보세요. 이게 다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아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뇌의 전두엽이 깨어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같은 경로로만 출퇴근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일주일에 3번씩 다른 경로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유연성을 측정했더니 다른 경로를 이용한 그룹이 20% 이상 높게 나왔어요. 단지 길을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이건 예상과 다른데? 하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약해졌던 신경회로가 다시 활성화되고 새로운 회로도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다름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뇌한테는 새로운 자극이에요. 그리고 그 자극이 쌓이면 뇌는 다시 유연해집니다. 그럼 오늘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아침 다른 길로 출근해 보세요. 완전히 새로운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블록만, 한 정거장만 달리 가보는 겁니다. 처음엔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괜히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함이 바로 뇌가 일을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익숙한 길에서는 뇌가 자동 모드로 돌아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에너지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낯선 길에서는 다릅니다. 뇌가 깨어납니다. 여기가 어디지? 저 건물은 처음 보는데? 이쪽으로 가면 맞나?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약해졌던 신경회로를 다시 깨웁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들이 뇌를 다시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런 원리와 실천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음 영상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걸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 5일입니다. 5일 후에 여러분은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머리가 조금 맑아진 느낌, 생각이 전보다 잘 전환되는 느낌. 그게 바로 뇌가 깨어나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루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지켜야 할 좋은 루틴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루틴이 뇌를 잠재울 때입니다. 그 이야기는 수요일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길은 편하지만 뇌는 좁아집니다. 기억보다 유연성이 먼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뇌를 다시 깨웁니다. 내일 아침 다른 길로 가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